그리고 오늘 이 자리엔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오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내리는 비 속에서 정상회의록 일부를 피토하듯 줄줄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로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발언 수위가 높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건가요? 순수하게 정말 얘기를 한 건가요? 일단 두 가지가 다 있겠죠. 다 네. 있는데 하나는 뭐 이제 부친이 정치적으로 사망했다라고 이제 노건호 씨는 이제 정치적 타살이라고 노건호 씨는 뭐 생각했을 수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작심하고 아마 뭐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뭐 선거 때마다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제 새누리당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저런 정도의 발언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봐지는데 문제는 노건호 씨 발언도 발언이지만 전날 있었던 장면 여러 가지의 어떤 장면들이 지금 야권이 처한 어떤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들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민 정서에 사실은 이제 이게 제삿날 아닙니까? 네. 우리 그 조폭영화 친구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는가 하면 그 친구 라이벌인데 상대편인데 그 찾아왔을 때 이제 테러 린치를 가려고 하니까 보내줘라 아버지 제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 한국 정서에는 이 제사의 문상훈 그 상대당의 어떤 대표한테 저렇게 상주가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정서에 일단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른바 그 환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건호 씨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문성근, 명계남 씨 등등이 이제 정말 속이 시원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친노가 길집하는 기폭제가 된 것 같고 친노라는 정치 집단이 실제로 있는 집단이면서도 얼마나 고립되고 배타적인가를 좀 상징적으로 좀 보여준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현재 노건호 씨 그 베이징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말의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건호 씨 어떤 총선에 출마할 의향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출마할 수도 있죠. 뭐 김해을 봉화마을이 보니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성지 아닙니까? 진영읍이 있는. 그러니까 노건호 씨가 출마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저 발언의 어떤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점이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시점. 그렇죠. 그러니까 노건호 씨가 저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겠죠. 일단은 본인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거 뭐 정치적 타살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어쨌든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 세력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셔서 일주기라든지 그럴 때 나왔으면 아직까지 감정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겠구나. 예를 들면 뭐 10주기, 뭐 굉장히 예. 기념적인 10주기 이럴 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뜬금없이 6주기입니다. 그럼 가면 갈수록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정이 좀 낮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감정의 어떤 기폭이. 네네. 근데 사실 6년 정도 됐는데 이제까지 하지 않던 얘기를 지금 갑자기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김무성 대표가 와 있기 때문에 들으라고 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거든요. 더구나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움츠렸던 친노 세력들, 더군다나 친노 외곽에 있는 세력들이 문재인 대표의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비노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가 한 방 있은 후에 외곽에 있는 친노 세력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가 저런 강한 톤의 발언을 쏟아냈다라는 걸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 진짜 감정이 못 이겨가지고 정말 그랬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죠. 네, 김태현 변호사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노건호 씨 지인은 예. 자기도 많이 놀랬다. 평소 말이 많은 스타일이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놀랬다는 거고 다만 총선은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 권양숙 여사께서 절대 그런 말은 불가하다. 꺼내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저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문재인 대표의 그날 행동이었습니다. 정청래 의원 발언 때도 뭐 현장 그 최고위원회 당일날 제지를 못해서 지탄을 받았는데 저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표 연설이 있었죠. 주도사가 있었는데 저때 사실은 이 문제를 좀 정리를 좀 해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 앞날을 위해서도 지금 친노 비노 간의 개파 갈등이 극단화돼 있고 네. 그다음에 안철수 김한길 대표 물세례와 야유 정청래가 천정배 의원에 대해서도 막 야유가 나온 상황에서 야당의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예. 최소한 김무성 대표한테 정말 위로의 네. 말씀을 드린다. 유족을 뭐 이해해달라. 네.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노무현 정신이 뭐냐, 야권이 단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저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문재인 대표 스스로 내가 친노의 좌장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 아닙니까? 확인하고 좀 약간의 즐기는 듯. 그렇죠. 그러니까 좀 과격하게 표현한다고 네, 그러면 안철수, 김문길,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광주에 했던 천정배를 다 안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 사람들, 김무성 대표는 그렇다 칩시다.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대 계파 비노 진영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저 상황에서 바로 현장에 수습을 못 해냈다는 거는 아무리 뭐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 가는 장면이고 네. 네. 역시 정치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이 건호 씨의 입을 빌려서 사실은 네.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노건호 씨가 22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와 사전에 조율할 시간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표 마음을 그대로 나 노건호 씨가 표현했다고 보는 게 유출된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 문건 내용이나 노건호 씨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중도 행보, 통합 행보는 사실은 제스처일 뿐이고 문재인 대표는 갈 길을 정했다고 보는 게 친노 결집하고 그다음에 뭐 대충 쇄신이 만들어서 뭐 적당히 하면서도 친노 결집을 통해서 야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정면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